예, 오늘 지수가 반등을 좀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저 지수부터 일단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2%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10시 반까지는 거의 계속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요 10시 반, 여기 보시면 10시 반 정도 요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3% 가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7%까지 뺐다가 조국에는 마이너스 1.3%까지 좀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원자력 다 좋았고요. 그래서 재파락을 많이 해서 좀 9시 반 정도까지 쭉 뺐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려 줬다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면 포체가 있어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이 하락 자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하락 퍼센티지를 보면 그 큰 운동부터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져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기존에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을 한번 보였다가 이게 되도록 바운스인지 아니면 찐 상승인지는 지금 거래 대금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찐 상승이 되려면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시장을 뭐 좌지우지하는 그 주도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딱히 오늘은 무슨 뭐 비견주 그리고 김밥 관련된 우양 또 핫도그로 수출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양하고 뭐 콜마 B&H 뭐 경영권 분쟁 이슈 그 정도 한지 좀 핫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거래대금 뭐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질지 아니면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갈지는 상황 추이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요 120선, 120선 라인 지금 한 75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 깨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좀 연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박스권, 아까 드린 요 박스권 아래서 이제 비비다가 살짝 올라와서 이 전고까지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관심 종목 중에서는 기존에 이제 매매를 할 만한 게 우양이 어제, 좀 시간에서 3% 정도인가 올랐었죠. 그래서 요 우양을 거의 맨 위로 올려놓다시피 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3%가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양이 오늘 매매를 할 만했다. 그래서 전고점이 지금 5,05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가 가능했고요. 5,050원.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 여부를 요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겠죠. 21선 지지할 때, 요럴 때에도. 근데 매수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TYM도 매수 구간을 좀 줬긴 줬어요. 그 기존의 전고점 라인이 거래대금 터진 전고점이 지금 6,510원, 6,6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6,6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해서 통합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넥스트 트레이드부터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넥스트에서 이 구간에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여기를 이제 6,2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나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 중에는 뭐 두산 에너비를 반등폭을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TYN, 우양 뭐 그 정도가 좀 매매를 할 만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흐르는 주도 테마는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저 비료 테마 그리고 오양이 들어간 요 시금년 테마 그리고 NFT는 아니고 요 NFT가 아니라 저거죠 우리 엔터테인먼트 쪽 엔터 쪽 그래가지고 미통나고 스티어 미루 그두 개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스티어 미루 엔터 쪽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경영권 분장을 가진 꿀막으로 그 정도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거래대금 터진 쪽은 꿀마도 안 터졌고 엔터 쪽이 좀 거래대금 나아졌고요. 또 비료 쪽도 거래대금 전혀 없고요. 오양이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음식료와 엔터 쪽이 좀 거래대금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비료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여기 보시면 대유하고 비료 쪽이 대유하고 누보가 25% 그리고 누보가 17%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자 비료 쪽은 국내 최초로 우량 비료 지정이 됐대요 누보가. 그래서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내달부터 우크라이나 수출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보가 17% 상승을 했습니다. 대유하고 누보 차트를 보면 자 대유는 관리 종목이죠. 그러니까 추가할 수가 없고 43억짜리 종목. 누보 같은 경우도 지금 100짜리인데 거래대금도 1,000억 이하죠.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음식료 쪽은 우양이 있죠. 그래서 우양 같은 경우는 자 영국하고 유럽 쪽에 코스트코는 이제 핫도그를 수출을 한대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이제 연결비 중으로 실적이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6%가 올랐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효자 품목 자체도 핫도그 덕분이래요 핫도그. 근데 이 핫도그를 영국과 유럽 시장에 지금 수출을 한다. 영국과 유럽 시장에. 그래서 글로벌 이제 유통국영인 코스트코를 통해서 본격 진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양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우양은 기존에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우양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전기차 쪽은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아진하고 뭐 YJ링크는 상승률이 낮죠. 그러니까 아진산업 하나 보면은 아진산업이 지금 490억이고 박스는 돌파했는데 거래대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외를 하고요. 여기 부품도 아진산업이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31 7%, 율동제약 7%, 예, 의미 없습니다. 31 지금 100이고 그리고 율동제약은 지금 640억짜리고요. 그래서 정보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거래대금 비약해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핫도그 김밥 받고 그다음에 이제 NFT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제이스홀딩스는 지금 11%, 미투홈이 10% 올라갔는데 제이스코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니켈 광산에서 이제 첫 수입을 한대요. 얘네 광산에서. 그래서 꼭 광물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 제이스코는 이제 지금 100입니다. 그래서 제이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지금 100이고 거래대금 100억도 안 되죠. 다 부질 필요 없고요. 미투홈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쪽이에요. 그래서 미투홈은 쪽이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투홈 보면은 자, 넷플릭스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확정작으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뭐 내가 주격타하고 사냥개들 초하고 그거를 두 개를 이제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이제 넷플을 통해서 저 방송을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넷플하고의 어떤 좀 파트너십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미통이 많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미통을 보시면 10% 정도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 윗꼬리를 모두 다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더 요 정보 트라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미투는 기존의 과실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뭐 제이스홀딩스 하나씩 받고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를 할 종목은 여기 비료에서는 없었고 거래대금이 형편없죠. 그리고 지금 대기고 관리 종목이었고요. 대기와 무두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응식료 쪽에 우양 기존의 관심 종목이었고 전기차 거래대금 안 터졌죠. 얘네 이 기존의 엔더 쪽에 미투온 두 개 네프를 통일하시고 이제 방송을 탔죠. 그래서 미투온이 올라왔고 저기 그 스튜디오 미로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하고 이제 장기 계약을 또 하게 됐대요. 그것 때문에 올해 이제 10% 이상, 한 13%까지 슈팅을 자판 줬었고요. 그 정도 이슈였고, 그래도 미통까지 받고, 핫도그 받고, 미통 받고, 콜마 B&H, 얘네도 이제 특징주가 떴죠. 얘네 경영권 분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딸 사이에 이제 저임권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기일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인가 아마, 법정에서 볼 텐데, 일단은 좀 상한가를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대장주를. 콜마 B&H는 상한가를 갔는데, 콜마 홀딩스는 많이 떨어졌어요. 콜마 홀딩스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왔지만 지금 1등이 상한가를 간 뒤에는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콜마 그룹이 특징주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마흔자루가 오늘부터 이제 병원에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블루 엠텍이 달일간에서 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블루 엠텍을 위쪽으로 좀 뽑아놨고, 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추가를 한 종목은 여기 보시면 콜마 B&H, 콜마 B&H 상한가 간 거 요거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콜마 B&H랑 뭐 특별히 추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미통도 있었고 스튜디오 리조도 있었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엔디바이스, 자 엔디바이스랑 두산 테스나를 추가했는데 얘네를 왜 추가했냐면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괴리율을 보시면 여기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여기 8%에서 3%대까지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엔디바이스, YC, 테스나, S&D,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주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된 주 중에 가장 많이 상승률을 보인 8%를 보인 M디바이스 하나와 그리고 거래대금이 그래도 기존에 1,000억 이상 들어와준 YC 같은 경우는 500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억이 여기서 갭되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래대금 터진 두산 테슬라를 두 개를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 1등인 M디바이스 하나 그리고 두산 테슬라 하나 뭐 하루짜리 이슈로 여기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넥스트 트레에 대해서 많이 좀 올라줬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내일 IPO 소식 하나 있어요. JPI 헬스케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저 영상 장치 있잖아요. 우리 CT나 MRI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좀 의료기기도 제작도 하지만 그런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은 4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62억 원, 그리고 얘네 확정 공모가는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총약 경쟁률은 1154대 1, 이 정도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보시면 X성 기반의 영상 진단 관련 핵심 부품과 영상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업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액성 관련된 그런 부품이 이제 그리드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납품을 하고 기타 의료 영상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 유통 가능 물량이 30.95%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일 단일가 해제되는 종목을 보시면 여기 코데지 컴바인하고 한국 BTB가 있는데 한국 BTB는 거래 대금이 없죠.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 이거 하나 여기 단일가 쪽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은 내일 전고점 2870원 차이를 트라이 한다는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어서 지금 3% 가까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2,550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120선을 트라이 할 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퓨처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장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의 등락률 요거 보시면 10억 이상짜리 자 3% 이상 상승을 한 게 지금 대유 하나밖에 없네요. 대유. 예, 요거밖에 없어서 추가할 게 없고 시간의 등락률 지금 보시면 시간의 달가에는 이제 대유는 또 상한가를 그랬네요.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수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못 받고 있죠. 코로나가 좀 이제 한풀 뽑혔나 봐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100억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삭제는 하고요.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는 요 120선 여기 일단 할 때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고요. 그리고 정고점이 지금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갭이 뜨고 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0.7%에 끝났는데 4.3%를 올랐기 때문에 거의 5%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35,900원에 끝났습니다. 35,900원이면 36,000원 위치거든요. 거의 이 위치.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서 시작해서 36,000원을 유지해 주면서 요 상방의 흐름을 탈 때 요 눌림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 거래대금이 꺼지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1,700억이 터지려면 1분봉 기준 거래대금이 최소 25억 이상 터질 때 그때만 이제 돌파 눌림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M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예, 1,000억인데, 얘도 내일, 자, 얘는 이제 10%나 올랐어요. 그래서 14,000원 인근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13,000원이면 여기죠. 요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3,000원에 시작해서 14,000원이 지금 저고점이잖아요. 여기. 14,000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트라이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볼 건데, 자, 13,000원을 시작해서 요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돌린 다음에 당연히 이곳이 별거 없는 거고, 이제 시가를 유지해주면서 요 상방 흐름을 탈 때, 요런 때 이제 거래대금을 봐가면서 우리가 돌파 돌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000억이 터지려면 1분봉에서 무조건 15억 이상 터져야 되겠죠. 네, 장 끝나고 요 상승 추세의 요 거래대금의 평균값을 보시면 15억 이상이 이제 터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터졌을 때, 얘가 장이 끝나고 나면 그날에 이제 거래대금이 보통 1,000억이 터지더라고요. 1,000억 이상이. 그리고 램디바이스 받고 콜마 BNH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 2만원, 2만원이 이제 목표가가 될 거고 근데 얘가 3시가 넘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분봉을 보시면 자 3시 5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내일 여기 좀 갭이 뜨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니멜리밍 하다가 이제 상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빵빵 터져줄 때 이제 그럴 때 좀 포착을 해서 짧게 데이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얘는 아직 보유 중입니다. 아직 보유 중인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와 주긴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일 상황을 보고 한 5만 6천 원 선 거기를 유지해 주면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팔고 거기를 지지를 못 해주면 좀 다시 한번 좀 익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 6만 원대까지 란도 피겨 가격인 요 박스권 6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줄 걸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내일 이제 집중을 받는 게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오른 저 어디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있잖아요. 지금 MD바이스니 두산 테스나니 그리고 내일 이제 신규 상장하는 영상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 원전 쪽이 다시 이제 서브트라이트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보고서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요 같은 경우도 1,500억 가까이 1조 5천억 가까이 터져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네요.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얘가 이제 종가는 3.5%까지 이제 올라와줬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특이할 상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월 6일부터인가요? 얘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어요. 8월 7일부터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기 보시면 이게 단위가 이제 100만 원이거든요. 단위가 이제 100만 원인데 보시면은 막 이거 보시면 240억, 1,500억, 379억, 뭐 300억, 400억, 400억
120억, 오늘 또 120억을 샀죠.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 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얘는 한번 터치를 한다. 아무리 못 가도. 여기는 터치를 해야지 억울하지 않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5천억 가까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기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래대금이 6천억 이렇게 터질 때, 얘 기준 거래대금이 6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억 터질 때 1분분 거래대금을 최소 75억 이상으로 잡고, 요거 터질 때 이제 돌파 돌림으로 카카오로 하면 되는데, 얘는 뉴스는 아마 필수로 필요할 거예요. 뉴스 안 터지고는 아마 가지 못할 텐데, 예, 뉴스와 모멘텀과 이 거래대금 쳐지는 걸 조합하셔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돌파 돌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그리고 미투온도 어제 윗꼬리를 다 잡아먹으셨고요. 지금 정분점을 딱 30%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OTT 관련된 업체잖아요. 몇 사냥개들 투하고 뭐 내가 죽였던가 그런 이제 OTT를 만들어서 애플에 이제 방송을 탈 예정이고, 그래서 1,500억이 터지면 이제 가는 애기 때문에 1,500억이면 일본봉에서 25억 이상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억 이상 터진다면 얘는 이렇게 요런 빨간 봉이 거래대금 봉이 설 거고, 여기도 요런 양봉이 아마 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밑쪽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블루 엠텍. 자, 블루 엠텍도 지속적으로 요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6,000원대 위에서 아예 이제 올라섰죠. 이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여기 갭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갭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장이 요새 한 3차 일 동안 계속 막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얘도 맥을 놓치고 있어요. 바이오주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1, 2, 3, 4, 5일 동안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6,000원부터 7,000원까지는 얘가 뭐 못 가도 7,00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가 자체를 보면, 예, 오늘의 저가가 6,020원, 어제의 저가도 5,940원, 그저께 저가는 6,040원, 글페이 저가는 6,050원. 그러니까 6,000원 인근에 오면 얘는 눌리는 상황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얘는 기준 거래대금, 자, 1,000억 원이고요. 일본봉에서는 15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PS 일렉트로닉스도 요 갭구간이 여기 있죠. 그래서 4,100원부터 4,400원까지 갭구간인데, 자, 여기 작은 박스권을 내가 이제 형성을 했잖아요.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박스권 위에다가 조가를 발현해 놨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 PS 일렉트로닉스도 요 기준 거래대금, 여기 보이시는 1,160억이 터질 수가 있어요. 여기 터지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전성겠죠.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도 내일 상황을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넥스트에 대해서 테스나 엔디바이스 그리고 뭐 혹은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내일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반도체하고 신규 상장주 그쪽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코데지 콤바인은 자 5월달이 단일가 3일을 마쳤어요.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종단기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얘는 첫날 3%, 그리고 둘째 날에 빠진 게 없고요. 셋째 날에도 마이너스 3% 뺐다가 다시 이제 긋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단일가에서는 근데 좀 빠졌더라고요. 마지막 타임에. 지금 보시면 마지막 타임에 이렇게 한 2.6% 정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내일 좀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뺐다가 여기를 한 번은 깨겠죠. 깨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상방으로 흐름을 보이고 요 120선 검은 선 120선을 트라이 하고 나서 여기 안차 타고 요 위에서 놀 때 그때 매매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여기 2,870원 여기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데시 콤바인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도 오늘 이제 뉴스가 있었죠. 넷플릭스하고 장기 프로덕션 계약을 연장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좀 올랐고, 얘 같은 경우는 오늘 17%까지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매매를 했는데, 거의 본전인가 마이너스 0.3%인가에 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버티질 못했고, 요 구간에서 여기 어디에서 샀는데, 좋을까요? 스튜디오 미르. 위로 보시면, 예, 여기 샀죠.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살짝 수익을 줬는데, 한 2%, 2.3% 정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팔고 있다가, 이 목표가를 지나다가 이제 못 팔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5,600원이 목표가였을 거예요. 5,600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요 구간이 재미를 이제 떨군 구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제 가격이 선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기, 두산에너비를 온 김에 뭐, 두산에너비를 한 거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12시 정도에 보니까. 그래서 얘는 1,200억 외국인이,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 700억인가 매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2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외국에는 안 변했는데 5세시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마이너스를 찍더라고요. 마이너스 뭐 20억, 마이너스 100억. 근데 얘네가 물량을 아래로 던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용 위에다 물량을 이제 많이 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이 물량을 먹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 물량을 털어버리고 팔면서 아래로도 일부 던지고, 예. 그러면서 너무 내려왔을 때는 아래에서 일부 또 사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에너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면서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에너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내일 대응을 할 예정이고, 자, 스티어 미르도 기존 거래대금 오늘 700억이 넘어섰죠. 그래서 얘도 15% 이상의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미르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 20선 인근에서 일봉상 20선 인근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양은 오늘 핫도그로 또 이제 김밥에 이은 핫도그 이슈로 또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단기 박스권은 일단 돌파를 해줬어요. 또 돌파를 해주고 5,000원 위에서 이제는 놀 거다. 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레벨이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요 단가 자체가 여기에서의 15%와 여기에서의 15%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오늘 나온 요 봉을 기준으로 기존 거래대금을 다 꿀 거예요. 기존에 500억이었는데 지금 2,000억 수준으로 상향을 이제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양은 이제 2,000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일본봉에서 35억 이상 터질 때만 이제 쳐다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요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에 또 우리는 스윙으로 매수가 가능하겠죠. 얘가 이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고가누리 횡보를 아마 할 거예요. 요 횡보하는 시점에 요 아래에서는 뭐 물량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일부 슈팅을 줄 때 일부씩 팔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요 시점에 이제 스윙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양은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고 2,000억이 터질 때 보시면 좋겠다. 원희가 IPS도 지금 정고점이 한 8% 남았죠. 8% 남았고 죽지 않고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에 지금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내일은 방향성이 아마 나와줄 거예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고요. 자, 800억이 안 터지면 얘는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나올 겁니다. 이때는 내일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지금 5일사랑 만났죠. 오늘 지지를 했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62억까지. 그래서 1200억이 터져야지 이제 가는 애기 때문에 1분봉에서는 한 15억에서 25억 정도 터지겠죠. 1200억이 터지려면. 그러니까 이 정도 터지는지 내일 확인하면서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얘는 아마도 이렇게 저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블루도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자,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부분부터는 이제 좀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아직 20선 안 깼고 하나엔진도 올라와 있고 산일전기가 20선을 깼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롭스도 지금 20선 깼고, 그리고 SNCS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이렇게 빨간 양봉을 세워줄 때 그때 이제 다시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신규적 라인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이거 사령 컴택도 마찬가지 이제 양봉이 들어설 때 거래대금 터질 때 다시 편입을 하면 좋겠고요. 대한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저 관심 종목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래 한 요 정도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시장이 할 만한 종목이 이제 없다는 소리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뿌요뿌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비료 뭐 상한가 보내고 뭐 우양 뒷밥 가지고 가고 뭐죠? 뭐 핫도그가 새로 등장했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은 진짜 스팟성 이슈잖아요. 그 정도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일 또 슈팅 줄지 안 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이제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팔지 못하게 뭔가 정부에서 뭐 적극적인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코스피 5천이 아니라 뭔가 지금 진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뭐 화끈한 세제 개편안과 기타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좀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질비에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볼 때는 뭐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방을 한번 강하게 지금 깨졌기 때문에 얘가 요 오른 것 자체를 다 전저점을 한번 깼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 자체를 유지를 해주는지도 하나의 포인트로 내일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방으로의 흐름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고, 그래서 요 상방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어지면 그게 이제 최고의 케이스고,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은 힘들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뭐 지질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V자 반등은 힘들 거고, 그래서 일단은 잊지 않고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이제 깰려면은 화끈하게 한 번 더 깨서 요 한 3토르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요 120선까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며칠 이렇게 횡보하다가 1, 2주 정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 모멘텀을 만나서 지금 그런 흐름 두 개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